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집착 같은 반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햄버거 세트를 먹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같은 검은색 터틀넥을 입었죠. 일론 머스크는 밤을 새워도 똑같은 루틴으로 회의를 반복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행동은 너무 똑같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단순한 반복이 결국 부와 성공을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와 MIT 연구팀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복 행동이 성공 확률을 10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자들은 이렇게 이상할 정도의 반복을 고집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다가 실패를 반복할까요? 첫째, 뇌는 반복을 안전 신호로 인식한다.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절, 낯선 열매를 먹는 건 도전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익숙함을 반복할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회로가 짜여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행동은 뇌의 편도체 공포와 불안을 담당을 진정시키고 전전두엽 판단과 집중을 담당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즉, 반복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뇌를 성공 모드로 만드는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워렌 버핏이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건 의식적이라기보다 뇌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최적화한 결과입니다. 그가 수십 년간 주식 시장의 변동에도 무너지지 않고 같은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결국 반복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뇌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둘째, 반복은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껴준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루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죠. 이를 의사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라고 부릅니다. 부자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을 통해 결정해야 할 순간을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만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즉, 이상한 반복은 사실상 두뇌의 연료를 절약하는 과학적 시스템인 겁니다. 셋째, 도파민은 반복적 성취에 반응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도파민이 분출된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뉴욕대학교 신경과학팀의 실험에 따르면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도파민 분비가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오늘도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같은 시간에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단순한 반복이 뇌에 가장 큰 보상을 줍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뇌는 나는 성공하는 중이다라는 확신을 강화하죠. 일론 머스크가 몇 년 동안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작은 기술 실험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목표를 도전하는 동시에 뇌가 작은 반복적 성취를 통해 도파민을 분출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넷째, 본능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신뢰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신뢰를 얻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불확실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배제했습니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신뢰도와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수십 년간 같은 투자 원칙을 반복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를 신뢰의 상징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잡스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예측 가능한 리더로 받아들였고, 이는 곧 애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자들이 집착하듯 반복하는 이상한 행동이 사실 뇌과학, 진화론, 본능 심리학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 반복이 어떻게 돈과 성공으로 연결되는가? 단순히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원칙을 반복한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부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반복은 복리 컴파운드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복리의 마법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복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복리는 단순히 돈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동, 습관, 신뢰, 브랜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은 1년 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작은 반복이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인 성장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다른 걸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리 효과는 끊기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반복은 시장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다. 주식 시장을 떠올려 봅시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오르면 늦게 뛰어듭니다. 반면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은 같은 원칙을 반복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수십 년간 반복했을 뿐입니다. MIT 슬론 연구팀은 수천 명의 투자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원칙을 반복하는 사람은 변동성에 흔들리는 사람보다 장기 수익률이 5배 이상 높았다. 즉, 부자들이 이상할 정도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앵커를 스스로에게 심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반복은 신뢰 자산을 만든다. 사업가나 CEO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보다 더 강력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애플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반복된 신뢰의 상징이 된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반복적 행동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같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빠르게 리더로 인정받고 결국 더 큰 권한과 자산을 쥐게 됩니다. 넷째, 반복은 지루함을 이기는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지루함을 못 견디고 부자들은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안다. 하버드 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5분도 못 버티고 심지어 전기 충격기를 눌러 스스로를 자극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찾는 존재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같은 주제의 책을 수십 번 반복해 읽고 같은 루틴을 지루할 만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장은 지루한 반복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 실험을 수백 번 반복하며 실패를 감수한 것도 결국은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뇌는 반복을 자기 정체성으로 만든다. 심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 그 자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를 배움이 빠른 사람으로 믿게 됩니다.
즉, 반복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정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스스로를 원칙 투자자라고 인식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스스로를 끈질긴 창업자라 믿는 사람은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정체성의 방패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복은 뇌를 안정시키고 복리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첫째, 본능적으로 새로움을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사냥과 채집 시절, 새로운 열매, 새로운 물, 새로운 땅을 찾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뇌는 새로운 자극에 도파민을 분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이 본능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새로운 기회에 중독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돌려보고 새로운 다이어트를 찾고 새로운 부업을 기웃거리다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본능을 거슬러서 반복적 안정에서 도파민을 끌어내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과 부자의 갈림길입니다. 둘째, 반복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갈라놓는 가장 큰 요인은 즉각적 보상 vs 지연된 보상입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지금 먹으면 끝. 하지만 15분 참으면 2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즉각적 보상을 참아낸 아이들이 훗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반복은 지연된 보상 그 자체입니다. 오늘 달리기를 반복해도 내일 몸매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독서를 반복해도 내일 바로 부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압니다. 오늘의 반복은 내일이 아니라 10년 뒤에 나를 바꾼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반복을 견디고 결국 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사회는 반복하는 사람을 지루하다고 낙인 찍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개성 없다. 지루하다. 이상하다. 사회는 새로운 것, 화려한 것을 칭찬합니다. 반복하는 사람은 틀에 박힌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하지만 정작 역사를 바꾼 인물들은 모두 지루한 반복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잡스는 같은 디자인 원칙을 수십 년간 고수했습니다. 머스크는 로켓 발사 실패를 수십 번 반복하며 결국 민간 최초의 우주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반복을 포기하지만 부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지루함 속에 들어갑니다. 넷째, 반복에는 고통의 구간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뇌는 일정 기간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고통의 구간 PAIN 피리어드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시작하면 23주는 몸이 힘들고 하기 싫고 변화를 못 느낍니다. 이 구간에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선 순간 뇌는 반복을 자동화합니다. 즉,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자동 반복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고통의 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견딥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구간을 몰라서 포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뇌는 반복보다 즉흥적 쾌락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 본능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편향 플레저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즉흥적 쾌락은 강렬한 기억을 남기지만 반복은 조용한 흔적만 남기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눈앞에 치킨을 참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흥적 쾌락은 뇌의 큰 보상으로 저장되고 반복의 작은 성취는 희미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편향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작은 반복 속 성취를 기록하고 시각화하고 스스로를 보상하면서 뇌가 반복에서 쾌락을 찾도록 재설계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매일 사소한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이유, 워렌 버핏이 매일 투자 일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반복은 뇌를 안정시키고 복리를 가속하며 신뢰와 정체성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 지루함, 사회적 압력 때문에 반복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반복을 자기 무기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첫째, 반복을 의식적 선택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성공한 CEO들은 반복을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자동으로 반복이 돌아가도록 설계합니다. 워렌 버핏 매일 같은 루틴으로 생활, 식사, 독서, 투자 원칙, 제프 베이조스 고객 집착이라는 원칙을 모든 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자동 삽입, 일론 머스크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프로세스로 만들어 모든 팀이 같은 반복을 실행. MIT 연구팀은 의지보다 시스템이 강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즉, 반복은 마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강제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반복부터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거대한 반복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2시간 운동, 매일 5시간 독서, 이런 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반복은 작을수록 오래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 성장 법칙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루 1페이지 책 읽기,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줄 투자 일기 쓰기. 이 사소한 반복이 1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반복을 쌓아 거대한 습관을 만든다는 걸 압니다. 셋째, 반복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뇌는 눈에 보이는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반복을 기록하고 시각화합니다. 워렌 버핏 투자 일기, 벤저민 프랭클린 하루 습관 체크리스트, 빌 게이츠 독서 기록과 리뷰 노트. 심리학적으로 행동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반복 유지율이 42%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뇌를 강화하는 겁니다. 넷째, 반복을 즐길 수 있는 보상 시스템과 연결하라. 뇌는 도파민이 있어야 반복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반복을 지루한 것이 아니라 보상과 연결된 게임으로 만듭니다. 운동 후 자신에게 작은 선물 주기, 책 한 권 완독 후 원하는 취미 즐기기, 투자 원칙을 지킨 날 달력에 큰 표시하기. 이렇게 작은 보상을 걸어두면 뇌는 반복에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즉, 반복을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다섯째, 반복을 정체성으로 선언하라.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복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다. 나는 끝까지 버티는 창업자다. 정체성으로 반복을 선언하는 순간 뇌는 행동을 나 자신을 지키는 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죠.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 기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단순한 목표 기반 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3배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결론, 부자들의 이상한 반복은 생존 본능이자 부의 공식이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부자들은 전부 같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할까?
그건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뇌과학적 진화론적 심리학적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뇌를 지키고 복리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줬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지루할 만큼 같은 행동을 반복해 결국 부자의 길에 오를 것인가. 진실은 단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새로움을 찾고 부자는 반복을 찾는다. 그리고 그 반복이 인생의 모든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